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댓글에서 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올려줄 수 있냐, 아니면 뭐 약간 인생에 도움되는 말들을 좀 요약해서 올려줄 수 있냐, 이런 댓글들이 좀 종종 보여서 제가 고전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고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 명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회수가 솔직히 잘 뜰지는 모르겠지만 제 구독자분들이라도 혹시 좀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동양하고 서양 고전 이제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논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논어와에 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든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개인적 관점에서 노력과 관련한 명언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회기부진 즉일퇴이의 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한계를 긋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날로 쪼그라들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도 타인에게 조언을 할 때는 이 말을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전 이 말을 되게 마음속에 새기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저도 주변에 조언할 때는 그 사람이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또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랑 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통용되는 조언을 해줄 수는 없는데, 이거는 개인적 관점에서 내 스스로를 항상 다잡는 말로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가 제 이제 인생 모토이고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거든요. 정말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라도 어차피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계를 긋지는 말고 일단은 해보면서 중도에 이제 그만두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긋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혜라는 범주에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딱 긋고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도 그래서 주변에 조언할 때는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그런데 개인적 관점에서는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좀 더 내가 노리는 게 더 많다. 뭐 예를 들면 좋은 배우자, 좋은 직업,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한계를 긋는 순간 기회가 오히려 사라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일종의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삶의 모토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오상종일 불식, 종이야 불침, 이사, 무익, 불여학약. 이게 보통 불여학야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뜻은 어떤 거냐? 일찍이 종일토록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생각하고 골몰해도 유익한 게 별로 없다. 배우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만 한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우울이나 이런 게 좀 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아마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침대에 누우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우울한 생각, 뭐 자살 생각,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또 불면증이니까 이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또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몸은 지쳐가고 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혼자 그냥 고민하고 혼자 해결책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한다고 해도 새로운 해결책이 전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려면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바꾸거나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걸 바꿔야 되거나 주변의 사람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책을 보다 보면 내가 가졌던 의문이나 굉장히 그 삶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통찰 또는 뭐 굉장히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들을 가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보고서 하나의 어떤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저도 그랬지만 그냥 혼자서 계속 고민만 한다고 해서 별로 해결될 게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생각이 계속 돌기 때문에 아무 발전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배우기만 하면 또 문제예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걸 고민하고 고찰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뭐 혼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제 인생에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없이 계속해서 그냥
고민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관계, 이제 그 관계에 대한 명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와닿았던 명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제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황금률이라고 있죠. 이제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통 그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한테 자기 생각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감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강요를 하면서 관계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받았을 때 뭔가 이거 싫다. 예를 들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뭐 일요일에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일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딱 당했을 때 난 이거가 싫더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줘라 이러면은 상대방한테 폭력이나 강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하면은 이 원칙을 지키면 적어도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다툼이 많아지진 않는다는 거를 제가 몸소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은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쾌락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 에피쿠로스 관련 얘기도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미래를 대비해라 돈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나 이런 약간 추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이 말에서 사실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예전에 이제 로마 황제였죠. 제가 이제 명상록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쾌락이란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형벌이 된다. 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항상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순간 자체에는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여가 됐거나 정도의 좀 심함이 있어서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로 드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마약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약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뭐 찬반양론이 갈릴 수도 있지만 마약은 정말 즉시 행복해질 수 있는 쾌락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에는 사회적으로 형벌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즉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은 인간은 장기적인 시야가 사라지게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과정에 있어서 행복함이나 어떤 뭔가 얻어가고 뭔가 성취해가는 그 과정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지 좀 건전한 삶 쪽으로 가게 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즉시 쾌락이나 바로 단시간에 어떤 얻을 수 있는 쾌락들 뭐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마약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누적되면서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노력보다는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훨씬 더 선호하고 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인생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파멸의 길로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얘기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경멸한다, 뭐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그건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제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내가 더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게 사실은 행복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좀 됐는데 유튜브를 하면서도 항상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 저한테 비판을 하더라도 되게 이제 길게 의견을 써주시면서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악플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저를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군가는 저를 싫어할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냥 이 말을 떠올리면서 그냥 벗어버립니다.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그리고 바꿀 수도 없어요. 사실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뭐 그분을 제가 설득을 하겠어요. 그냥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너무 막 그 감정적으로 곤두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넘기시면은 훨씬 더 좀 관계를 할 때도 좀 여유롭고 평온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관계로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자유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인데, 밀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이든 뭐 비판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자기가 어떤 따라가는, 요즘에 사실 제가 제일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게 사실 PC주의인데, PC주의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상대방에게는 침묵해라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디어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거는 절대적인 진리고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그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 비판당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입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도 항상 안 좋아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는 법률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어떤 거를 절대선으로 해가지고 도그마를 설정해놓고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써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거든요. 의견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비판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 말할 수 있는 자유나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돈도 내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원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사실 돈만 벌려고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를 제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특히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무조건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조건 진실이니까 이거를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나,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PC주의 같은 것도 사실은 상대방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면 입을 막아버려, 입을 닫아버려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말을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론 없는 진리는 사실은 독단이에요. 그냥 오만과 독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비판받을 수 없는 의견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어떤 거든 약간 진실이나 진리에 도달하려면 상대방이 그걸 다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게, 변호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와 B가 있으면 A와 B의 의견을 둘 다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A의 의견을 반박하려면 B가 돼봐야 되고 B의 의견을 반박하려면 A가 돼봐야 되고, 그래서 양측의 어떤 의견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적도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너는 틀렸으니까 입을 닫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강요할 자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말을 못하게끔 강요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면 뭐 평등이라는 가치가 무조건 옳다 이러면 그 가치에 따라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그마,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깨야 되는데 그거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인생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